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재회 연락 잘 쓰는 법은 자소서를 잘 쓰는 법과 똑같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취업 혹은 퇴사한 직원을 다시 회사로 부르는 대표의 입장이 재회와 똑같다, 혹은 우리 제품을 구매를 안 하려고 했던 고객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하는 판매자의 마음과 똑같다 라는 부분을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영상에서 비유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또 이제 저희 희원쌤 단톡방 있는 거 아시죠? 이제 다들 하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희 단톡방에서 또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었고, 오늘 제가 설명을 하나 드렸거든요. 비유를 들어서. 그랬더니 또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고 너무 도움이 되셨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걸 단톡방에서만 공유를 할 게 아니라 영상으로도 풀어드려야 더 많은 분들이 내가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실 것 같아서 오늘 단톡에서 나왔던 얘기를 바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편집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선한 영상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은데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내가 잡고는 싶지만 잡았을 때 거절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좀 감 잡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분야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로 통하는 원리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살면서 굉장히 좀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분야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탑에 올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분야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통하거든요. 왜냐하면 분야가 다른 거지, 어떤 일을 성공시킨다든지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통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지금 저는 연애라든지 결혼생활, 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영상에서도 그렇고 내담자분들한테 뭐 강의에서 단톡방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그 연애 자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별다른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과적으로 연애라는 걸 여러분이 연애이기 때문에 너무 특별하게 바라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연애도 결국은 인간관계고요. 인간관계를 풀기 위한 학문은 정말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대학에서 경영학 배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영업 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심리학이나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경제학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리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모든 게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사람은 무슨 존재냐,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냐, 우리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나 이외에 어떤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며 이뤄낼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학문은 이 목표들 때문에 만들어지고 발전을 해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애도 마찬가지죠. 연애도 나를 잘 이해를 하고 상대를 잘 이해를 하고 내가 가진 욕망과 가치관과 상대가 가진 욕망과 가치관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서로 다르게 살아왔을 테니까요. 경험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를 테니까요. 그러면은 그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가고 어떻게 서로에게 만족감을 주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느냐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연애를 잘하고 싶은 것의 목적일 거예요. 그쵸?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자고 하면 사실은 연애의 비결이라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계발서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기계발서들을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사실 같은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즉 성공하시는 분들이 별다른 비결이 있어서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남들은 잘 꾸준히 못하는 것들을 꾸준히 많이 해오신 분들이 성공을 하세요. 연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연애에는 꼼수가 없어요. 꼼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목적이 연애가 아닌 경우는 꼼수가 통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고 저 사람과 내가 싸움과 권태기 없이 이별 없이 정말 행복한 노부부로 늙어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꼼수를 부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저 사람과 일회성 잠자리를 갖고 싶다. 혹은 내가 단순히 저 사람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착취를 하고 싶다. 그런 게 목적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꼼수가 통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본인들을 픽업 아티스트라고 부르시죠. 저는 그 픽업 아티스트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남을 내가 착취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나를 포장을 하고 꼼수를 부리면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정말 얻고 그 사람과 잘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그냥 내가 그 사람만큼 혹은 그 사람 이상의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밖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건 바람인 거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진심이 있고 정말 너무나 사랑함에도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 대해줘서 생겨버리는 이별이 되게 많단 말이죠. 어쨌든 이 말을 길게 드렸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찍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책을 잠시 읽었어요. 그 책은 사실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어떤 대표분이 쓰신 책이고요. 기업의 대표분이. 그리고 이분이 쓰신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사실 너나 연애나 재회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쓰신 게 아니에요. 콘텐츠에 대한 책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상에 올라간 경우에 그 정상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분야가 달라도 이제 얘기가 통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드렸던 이유가 제가 이 콘텐츠 책을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기는 해요. 뭐냐 하면 자, 이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 페이지 정도 되니까 엄청 길진 않으니까. 이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책에선 지금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지구의 절반을 밟아봤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귀사해서 채우고 싶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과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모아 무전여행에 가까운 세계여행을 다니며 세계를 주름잡을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꿈꾸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가 쓴 제목만으로도 면접을 보기 전에 그의 꿈을 사기로 결정했다. 누구든지 나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겠는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연대기로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응시자에게 중요한 과제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에게 전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려면 응시자 자신을 보여주고자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무엇을 듣고 싶어 할지를 상상하고 그에 부합하여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모여야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자신을 한 줄로 요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 한 줄 표현이 미지의 상대로 하여금 호기심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한 줄 소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노력, 이것이다 싶을 정도의 해답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장문의 소개서를 쓰더라도 면접관의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이게 제가 읽은 책의 한 페이지고요. 요거를 저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 희원쌤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 한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는 바가 정확히 너거든요. 여러분들 연자TV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너가 뭔진 아시죠? 모르시고 계신 분들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너는 대화가 안 통하는 순간에 내가 상대로 하여금 내 말을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써야 하는 화법이에요. 내 배려심을 보여줄 수 있는 화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가 나랑 대화를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든 내 말이 들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화법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만한 내용을 저 사람이 들을 만하게 전달하는 화법이기도 해요. 즉, 너는 평소에 쓰는 화법이라기보다는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쓰는 화법인 거죠. 특히나 권태기라든지 이별이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대표인데 직원이 퇴사를 하려고 한다. 뭐 그럴 때, 혹은 내가 직원인데 뭐 상사한테 내가 잘못을 했다. 그래서 밉보였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사과를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너를 쓰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뭐 그런 경우에도 쓸 수가 있죠. 내가 고객을 대하는 입장인데 고객이 컴플레인을 한다. 그럴 때도 너를 쓰면 굉장히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너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재회화법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너를 배우신 분들이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너를 배웠더니 그 연인과의 관계도 풀리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뭐 가족 간의 관계도 풀리고 사업도 더 잘 되고, 그리고 본인의 인간관계가 훨씬 나아졌다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화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회를 넘어서서 배우고 싶어 하시는 화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이 책을 보자마자 이야, 이게 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당히 많은 책을 보면서 아, 그치, 이게 너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책 내용 역시 내담자분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담자분들도 너를 써야 하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봤을 때 아까 초반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재회를 하는 과정이 내가 입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과정이라든지, 내가 대표인데 투자자에게 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뭐 그런 거랑 사실 다르지 않은 과정이란 말이죠. 나를 떠났던 소비자가 나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 뭐 이런 거랑 재회가 사실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짜 재회를 그냥 딱 내가 헤어진 연인을 잡는 거, 여기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사실 뭐라고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래서 다른 상황들의 비유를 자꾸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다른 상황으로 비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본인 상황에서 벗어나와서 그 상황을 제3자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해를 되게 빨리 하시더라고요. 네, 뭐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공유를 하고 단톡방에서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단톡방 분들한테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같이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다 공유를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핵심만 같이 얘기를 드릴 건데, 그냥 저희 단톡방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활발하게 나눈다,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단톡 내용은 자료 화면으로만 옆에다 띄워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책 사진을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자소서를 쓰려고 해도 너가 중요한 이유 .jpg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오 막 이런 반응. 너가 어려운 이유, 그래서 자소서가 힘들군, 자소서 엄청 힘들죠,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자소서도 채용 당사자의 소구점을 파악해서 스토리텔링하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소구점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니즈예요. 채용 당사자도 채용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대도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별을 하게 되는 이유는 초반엔 내가 연애하고 싶은 이유와 너라는 존재가 잘 맞는 것 같으니까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와 너의 연애 방식이 나와 안 맞기 때문에 이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재회를 하려면 다시 해야 되는 거는 저 사람이 진짜 연애에 대해서 어떤 소구점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못 맞춰줬는지, 내가 앞으로 맞출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요걸 알고 이 부분이 이제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부분이 사실 재회에서 되게 필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또 다른 분이 네? 자소서에 넣어를? 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만약에 재회라면 너어톡이나 대면 너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구직을 위해서 자소서를 쓴다면 사실 내가 재회를 위해서는 너어톡이나 대면 너어를 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채용을 위해서 내가 회사에게 쓰는 너어인 거고, 너어톡이나 대면 너어는 내가 상대와 재회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연락 내용, 말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다른 분이 소구점 파악이랑 스토리텔링은 어디에든 쓰이는 거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너를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배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 너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회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공유드렸던 이 책의 앞쪽 페이지에는 면접관 모두가 싫어하는 나어가 써 있어요. 나어라는 거는 사실 내 입장을 쓰는 거거든요. 내 입장을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상대가 내 입장을 너무나 궁금해 할 때는 내 입장을 말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상대가 내 입장을 들을지 말지 아직 생각이 없을 때에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면접관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수많은 자소서를 받을 텐데 이 수많은 자소서 중에서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써있는 내용들보다는 좀 아까 제가 그 책에서 짚어드린 내용처럼 눈을 확 사로잡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마음이 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죠. 면접관 모두가 싫어하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쓴 자소서는 이런 거다. 뭐 나는 몇 년도에 어느 뭐 도시에서 태어나서 뭐 어떠한 부모님 밑에서 내가 뭐 일남 이녀 중에 뭐 차녀로 자라서 뭐 나는 이런 성장 과정에서 뭐 이런 경험을 했고 뭐 그런 내용들을 사실 진짜 너무나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이제 기업에서 임원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제가 채용 과정에 참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은 지원서를 봤어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자소서를 저렇게 써요, 진짜로. 그러면은 사실 진짜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채용을 하는 사람이 읽고 싶은 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이걸 예로 들어드리니까 저 내담자 성공지비님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쓰는 글이니까 질리겠다고, 면접 볼 때마다 읽어야 되면 진짜 지옥 같다고, 면접관은 그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니까 이해가 쏙쏙 된다고. 그러니까 내담자가 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이걸 예로 드니까 이해가 가신다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남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저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라는 그런 성장 과정을 적은 자소서가 면접관들 눈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듯이 미안해 잘못했어 라는 그런 흔한 이별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재회할 때 안 먹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 자니? 뭐해? 바빠?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쵸? 이런 것도 탈락이지. 상대가 정말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기다리고 어떻게든 나랑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무슨 말을 해도 재회는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본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회가 너무나 감이 안 오신다고 하면 진짜 내가 너무나 꿈의 직장에 입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솔직히 상담은 안 받으셔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연잣집이 많이 보신 분들, 제 블로그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영상만 보고 재회 성공했어요. 저 블로그만 보고 재회 성공했어요 라는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려 있어요. 제가 진짜 많다고는 했지만 찾아보면 사실 힘드실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블로그만 몇 년을 운영을 했어. 아무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봤고 비밀 댓글로도 달리니까
근데 어쨌거나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은근히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본인이 정말 영상만 보고 제외 성공했다 이런 댓글들. 뭐 라방 할 때도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본인 사연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 전에 저 결혼도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상담을 안 받으셔도 돼요. 상담을 안 받으셔도 블로그나 저희 유튜브만 보시고도 제외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대가 나를 선택할 만하게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내 말을 보고 같이 대화를 하고 싶어져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혼자 못할 것 같으면 상담을 해야 되는 거고, 아 나는 이것만 보고도 감이 잡힌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러면 솔직히 혼자 하셔도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예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익명 어플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한 분이 본인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달리지 말고 설레게 하세요 라고 딱 한마디 보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저한테 이분이 답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저 그 말대로 했더니 재회가 됐어요 라고 온 거예요. 저는 진짜 다른 설명 하나도 없이 딱 그 말 한마디 했거든요. 매달리지 말고 설레게 하라고? 저는 이게 아직까지 너무 신기해서 기억에 남아있는데, 익명 어플이니까 그 사람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저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매달리지 말고 설레게 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감을 잡고 제외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하실 수 있으면 상담을 안 받으셔도 돼요. 하지만 아닌 것 같다, 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진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시간을 버리시게 되면은 재회도 분명히 타이밍이 있는 거고, 상대가 나에 대한 감정이 적어지게 되면 그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 내가 감정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의 소중한 기억이든 나와의 나쁜 기억이든 남아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못 풀어줬던 감정들을 풀어주는 게 재회는 진짜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예 감정이 정리가 되면 풀어줄 게 없으니까 진짜 온전히 내가 매력으로만 다시 승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사실 화가 났었던, 실망했었던 그런 감정들만 풀어줄 수 있어도 저 사람이 내가 매력이 없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매력이 있으니까 사귀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보기엔 하자가 있었던 건데 그 하자에 이제 없고 나 훨씬 좋은 사람이 됐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재회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채용과 비슷한 거다라고 예시를 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재회든 내가 취업을 하고 싶든 중요한 거는 그럼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저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지, 채용을 하는 이유가 뭔지, 무슨 일을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채용을 하는 건지, 그쵸? 그런 걸 알아야지 내가 자소서에 그런 걸 훨씬 잘 어필을 하겠죠. 그런 걸 모르니까 성장 과정을 적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면접관은 정말 그거 읽기 싫거든. 그래서 취업이든 재회든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채용이 될까? 요걸 진짜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연애 자격에서는 정말 수많은 내담자분들과 몇만 명의 내담자분들과 같이 해왔어요. 같이 해왔고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는 것도 봤지만 또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말하면 성공을 하더라, 어떻게 말하니까 실패를 하더라, 성공할 만한 말을 준비를 했는데도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 사례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례에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 경우의 숫자도 사실 셀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 단톡 내용에도 있으니까, 저희 단톡에는 저희 회사를 입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상담을 받아보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진짜 저희 회사 입사하시려고 전공도 심리학으로 바꾸고 이제 그런 분들도 봤어요, 단톡에서.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채용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생각보다 진짜 옛날부터 지원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되게 많이 계셨고 실제로도 지원서를 많이 내시는데 저희가 합격을 잘 못 시켜드려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잘 시켜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저희도 회사고
아무나 뽑아드리는 게 아니라 핏이 맞고 진짜 그분이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일을 하실 수 있어 보여야지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드려도 단톡에서 여러분 연애 자격에 입사를 하고 싶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소구점을 잘 공략을 해가지고 너를 쓰세요. 그러면 인정해드릴게요. 라고 제가 얘기한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와중에 국강상님이라는 분이 희원쌤 너무나 이쁘십니다. 이거를 넣으라고 쓰셨는데 제가 그래서 참도 뽑히겠다 라고 얘기 드렸죠.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제회로 따지면 넌 이쁘고 착하잖아.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너랑 함께 있고 싶어 라고 말을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저런 말을 해줄 사람들은 찾아보면 되게 많지 않을까? 그쵸? 재회를 저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재회를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줄 사람은 찾아보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너한테 뽑히면 딴 사람 뽑는 것보다 내가 왜 나은지 이걸 납득을 시켜줘야 그럼 딴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너랑 재회를 해야겠다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정답으로 가는 길은 우선 저 사람이 지금은 솔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커플 아니잖아요, 이별했으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은 솔로고 내가 이렇게 잡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솔직히 맘만 먹으면 다른 사람 못 만나겠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 만날까요? 이번에 연애에서도 배운 게 있으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할 건데 그런데 너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 내가 아는데 내가 걔네보다 너한테 훨씬 잘 맞는 사람이다. 이거를 어필을 해줘야지. 그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너무 이해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너를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재회를 하려고 할 때 진심을 표현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심은요. 회사에 채용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뽑아만 주시면 뭐든 잘하겠습니다. 뽑아만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실래요? 아니면은 맨 앞에 제가 읽어드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사람을 뽑으실래요? 그쵸? 그냥 무작정 뽑으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왜 나한테 이별했는데 이런 연락을 보내지? 라는 생각밖에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회로 설명을 드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를 이미 배우신 분인데 지금 취준을 하고 계신 분이시라고 하시면 관점을 바꿔보세요. 회사는 무엇을 원할까? 회사의 소구점은 뭘까? 회사가 생각하는 너는 뭘까? 결과적으로는 회사에서 뽑고 싶은 사람은 그 회사도 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럼 일단은 그 문제가 뭔지 알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리를 써본 사람이면 좋겠죠. 심지어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 해결 방안이 우리가 이미 생각했었던 해결 방안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는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겠죠. 그리고 더 심지어 이 사람이 내놓은 해결 방안이 아직까지 우리가 시도해본 적이 없는 해결 방안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냈었던 결론이랑 비춰서 봤을 때 합리적이야. 해볼만해.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해결 방안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채용해야죠. 우리가 아직까지 풀지 못한 문제를 같이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인 건데 채용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취업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 왜 회사들은 사람이 없다고 구인난이라고 하면서 나를 안 뽑는지 모르겠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그 회사가 당면한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인재라는 걸 어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어떤 문제에 당면했는지 이것부터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업을 하려고 했었을 때 내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내에 지인이 있으면 좋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 지인이 풀고 싶은 문제는 회사가 아직 못 푼 문제고, 그 문제를 내가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반 지식을 갖추고 내가 같은 입장에서 고민을 할 수만 있어도 나는 직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쨌거나 재회도 비슷하다는 거 그걸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는 정말 취업도 컨설팅을 받는 것처럼 재회를 컨설팅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혹은 나는 재회 컨설팅도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내 상황에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궁금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시든 뒤에 보면 안내 부분 나가거든요. 그쪽에 상황을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찬찬히 보고서 가능성 부분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컨설팅을 원하시면 같이 의논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카톡도 있어요. 카톡 보내는 법도 나와 있으니까 카톡 주시면은 의논을 해드릴 수 있어요. 진단지 제출해주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오늘도 응원 드리겠습니다.